화산 온천에 몸을 담그고 열정적인 거리 파티를 즐기며 일반 여행 가이드북에도 없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발견하는 삶.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을 카리브해의 낙원 세인트루시아로 초대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는 곳인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름다운 해변, 그 너머에 숨겨진 현지 관습과 금기사항, 그리고 외부인은 잘 모르는 세인트루시아의 놀라운 사실 1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세인트루시아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꼭 기억해야 할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밀리터리 룩은 집에 두고 오시는 건데요. 세인트루시아에서 카무플라주 패턴의 옷을 입는 건 단순히 패션 테러가 아니라 엄연한 불법입니다. 경찰의 검문을 받거나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옷을 압수당할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엄격하냐고요? 바로 시민들의 안전 때문입니다. 과거에 범죄자들이 군복을 입고 법집행관인 척하며 무장강도 행각을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직 실제 군인들만 이 패턴을 입을 수 있도록 민간인은 반바지나 모자, 심지어 양말까지도 군복 무늬라면 절대 착용할 수 없게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실제로 한 관광객은 로드니 베이 해변에서 카무플라주 반바지를 입었다가 53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기도 했죠.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이 섬에서는 스타일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이죠. 각 나라의 규칙은 그 나라의 역사와 고민을 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기선 화려하고 예쁜 옷들을 마음껏 즐기시되 군복 스타일만은 꼭 피해주세요. 믿기 힘들겠지만 세인트루시아에는 한때 일본산 면도, 솔 수입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세기 중반 일본에서 수입된 면도, 솔 묶음에서 탄저균 포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건당국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모든 면도, 솔이 아닌 특히 일본산 칠기나무 손잡이와 동물 털로 만든 제품들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금지령은 지금까지도 법전에 남아있는데요. 평범한 물건도 때로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었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유물 같은 법이죠. 그러니 짐을 쌀 때 내가 무엇을 챙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인트루시아는 지상 낙원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서 예의는 단순한 미덕을 넘어 법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욕을 하거나 타인을 모욕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관광객이라 할지라도 최대 133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집에서 화를 내거나 소란을 피우다가 벌금을 낸 관광객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곤 하죠. 세인트루시아에서는 좋은 아침입니다. 혹은 좋은 오후입니다. 같은 인사가 단순히 친절을 넘어 당연한 도리로 여겨집니다. 인사를 무시하거나 버스에서 크게 떠드는 것. 종교적인 장소에서 무례하게 구는 것은 심각한 에티켓 위반이죠. 엄격해 보일 수 있지만 세인트루시아 사람들에게 이러한 관습은 끈끈한 공동체의 화합을 유지하는 방식이랍니다. 세인트루시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이름을 딴 국가라는 특별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추대받는 기독교 순교자인 성 루치아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하지만 이 이름이 사라질 뻔한 위기도 많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세인트루시아는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무려 1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던 헬레네의 이름을 따서 서인도 제도의 헬렌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죠.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국기와 언어, 지명까지 변했지만 섬의 원래 이름만은 매번 더 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프랑스, 영국, 아프리카, 그리고 카리브해의 정체성이 뒤섞인 세인트루시아의 모습은 모든 인사말과 음식, 축제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시아의 독특한 문화는 국가 이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성의 이름을 딴 나라답게 여성에 대한 존중이 깊이 뿌리박혀 있죠. 이 섬에서는 여성이 빛집에서 먼저 말을 걸거나 가정을 이끄는 등 먼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이곳의 문화는 여성이 경제권을 쥐고 가족을 관리하며 연애를 주도하기도 하는 가부장제와 반대되는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에게는 신선한 충격이고 현지인들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죠. 세인트루시아 여성들은 자신감과 독립심으로 유명하며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통은 어린 시절부터 사회생활 전반에 깊게 녹아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먼저 대시하는 문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인트루시아의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많은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수십 년 동안 함께 살며 자녀와 손주까지 두면서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죠. 세인트루시아 커플의 절반 이상이 결혼 전 혹은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합니다. 현지인들에게 헌신이란 법적 서류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전통적인 가족관을 가진 방문객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세인트루시아 사람들에게는 그저 개인의 선택일 뿐입니다. 시장이나 카페에 가면 결혼식은 안 했어도 40년 넘게 함께해온 커플들의 사랑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답니다. 화산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더 젊어져서 나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인트루시아에서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아주 인기 있는 현지 코스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수프리에르 화산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땅과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부글부글 끓는 미네랄 진흙 목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유황, 마그네슘, 아연이 풍부한 이 머드 목욕이 피부를 1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해준다고 말하죠. 피부 독소를 제거하고 근육통을 완화해주는 천연 스파 트리트먼트인 셈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요. 이 일생일대의 경험을 단돈만 3,000원에서 2만 원 정도면 즐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에도 좋고 휴식도 되는 이 화산욕은 잊지 못할 인생 사진까지 선물해 줄 거예요. 브릿지 세인트루시아의 가장 화려한 럭셔리 끝판왕을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인트루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호텔이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만을 위한 럭셔리 스위트룸으로 변신한 실제 잠수함인데요. 투숙객이 원하면 잠수함을 타고 카리브해 어디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맑고 푸른 바닷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나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물고기 떼를 구경할 수 있죠. 레오버스팁이라고 불리는 이 수중 호텔은 촛불 저녁 식사와 마사지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로맨틱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하룻밤 숙박비가 무려 2억 원에 달한다는 게 함정이죠. 우리 대부분에겐 꿈 같은 이야기지만 세인트루시아가 베테랑 여행가들조차 얼마나 계속해서 놀라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은 이 잠수함 호텔에 묵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배 위에서 바다를 즐기는 게 더 좋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성우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숫자와 단위를 한글로 풀고 화폐 단위는 현재 환율을 반영하여 한국 원화로 환산해 작성했습니다. 카리브해의 이 작은 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세인트루시아 여권이 있으면 영국, 유럽 쉥겐 협약국, 싱가포르를 포함해 무려 147개 나라를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누구나 1억 3,3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주 적은 금액이죠. 섬에 거주할 필요도 없고 면접도 없으며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여권이 있으면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고 상속세나 재산세도 없으며 국제은행 계좌 개설도 자유롭습니다. 더 큰 자유와 간소한 서류 절차, 그리고 어쩌면 낙원의 제2의 집을 가질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로피톤과 푸티피톤으로 불리는 이 피톤산은 단순히 관광 사진의 배경이 아닙니다. 세인트루시아 사람들에게 이 웅장한 두 개의 본구리는 섬의 영혼 그 자체죠. 바다에서 가파르게 솟아오른 이 봉구리들은 수천 년 동안 섬을 지켜왔습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피톤산은 고대 수호신들이 잠든 모습이며 폭풍과 불행으로부터 섬과 사람들을 보호해준다고 해요. 그로피톤 하이킹은 카리브해의 고전적인 모험 중 하나로 꼽힙니다.
거대한 고사리와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울창한 산길을 주변에 새와 꽃을 꿰고 있는 현지 가이드와 함께 걷게 되죠. 가파른 등반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보트 투어를 하거나 해변 카페 테라스에서 석양을 등에 진 피톤산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많은 여행객이 저녁 하늘에 비친 산의 실루엣을 보는 것만으로도 경외심과 평화로움을 느낀다고 말하죠. 피톤산 주변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희귀한 새들의 노랫소리, 수프리에르 축제에서 들려오는 먼 북소리, 그리고 이른 아침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바다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화려한 물고기떼와 유유히 헤엄치는 바다거북의 집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톤산은 단순한 풍경 이상입니다. 세인트루시아 사람들에게 이곳은 인내의 상징이죠. 이 화산 봉구리들은 섬의 격동적인 식민지 역사와 허리케인, 그리고 기나긴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오늘날 이 산은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아름다움과 강인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경이로움은 대대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방문하시게 되면 잠시 멈춰서서 풍경이 주는 고요한 마법을 느껴보세요. 가이드가 들려주는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피톤산 앞에 서면 여러분이 28살이든 78살이든 상관없이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고 싶은 영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야생 상태의 돌고래를 직접 보는 짜릿함에 비견될 만한 경험은 드뭅니다. 세인트루시아 주변 바다는 카리브해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 중 하나로 한 종도 아니고 무려 7종의 돌고래가 이곳을 찾습니다. 공중회전 묘기로 유명한 스피너 돌고래나 수십 년간 과학자들을 매료시킨 지능 높고 호기심 많은 큰 돌고래를 언제든 만날 수 있죠. 대대로 어부 집안인 현지 보트 선장들은 돌고래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돌고래 투어는 보통 해가 뜨는 이른 아침, 바다가 은빛으로 잔잔할 때 시작됩니다. 항구를 떠나 모두가 파도를 살피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때 갑자기 첫 번째 등진 우러미가 수면 위로 솟아오르고 이어 수십 마리의 돌고래가 군무를 추듯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속에서 돌고래들이 대화하며 내는 찍찍거리는 소리, 높이 뛰어오를 때 나는 물보라 소리, 그리고 잠시 걱정을 잊고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즐기는 승객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게 완벽하죠. 특히 투어는 여유로운 속도로 진행되며 공기는 상쾌합니다. 가이드들은 긴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어부를 돌고래떼가 해안까지 배웅해줬다는 이야기나 돌고래를 보는 것이 새해의 행운을 상징한다는 현지 믿음 같은 이야기들을 즐겁게 들려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많은 업체가 그늘막과 편안한 좌석, 승하차가 쉬운 보트를 운영하고 있어 누구나 이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햇빛 차단용, 모자와 망원경,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을 꼭 챙겨오세요. 바다가 어떤 선물을 보여줄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세인트루시아의 짙푸른 열대우림 깊은 곳에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세인트루시아 앵무새, 현지 이름으로 자코입니다. 에메랄드빛 초록색과 짙은 파란색, 그리고 선명한 빨간색 깃털이 반짝이는 이 앵무새는 섬의 국조이자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자코는 멸종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었죠. 하지만 정부와 현지 공동체, 그리고 국제 환경단체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교육 캠페인을 벌여 아이들에게 자코의 아름다움과 위기를 알렸고 사냥을 법으로 금지했죠. 덕분에 오늘날 자코는 느리지만 희망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가이드와 함께 숲길을 걷다 보면 숲 위쪽에서 울려 퍼지는 독특한 울음소리를 듣거나 운이 좋으면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화려한 색채를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새들만 보고 자란 사람들에게 야생의 자코를 목격하는 것은 자연을 방치했을 때 잃게 되는 것과 공동체가 마음을 모았을 때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한때 이 앵무새가 과일을 먹어치우는 골칫덩이였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자쿠는 섬의 심장이며 숲의 주인이라고요. 방문객들도 친환경 투어를 선택하고 공원 지침을 지키며 자쿠의 이야기를 널리 퍼뜨림으로써 이 보존 노력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여정은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존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인트 루시아를 이해하려면 럼주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리조트 배서 관광객에게 내주는 술이 아닙니다. 세인트 루시아 정체성의 핵심이죠. 럼 양조는 설탕 농장이 섬을 뒤덮었던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럼주는 물만큼이나 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인트 루시아 디스틸러스 같은 양조장들이 그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상을 휩쓰는 럼주를 생산하고 있죠. 카스트리스의 럼숍이나 라보리의 해변의 작은 배 가보시면 현지인들이 어떤 브랜드가 최고인지 토론하고 가족만의 펀치 레시피를 공유하거나 옛 축제를 추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결혼식과 장례식, 고된 일주일의 마무리까지 모든 순간에 럼주가 함께했다고 말씀하시죠. 절제를 미덕으로 여기면서도 럼주가 상징하는 화합과 웃음, 그리고 섬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럼주는 혁신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마을마다 독특한 칵테일이 있는데 서늘한 밤에는 현지 럼주를 한 샷 넣은 매콤한 코코아 차를 마셔보거나 달콤한 섬 과일로 만든 바나나 다이키리를 즐겨보세요. 술을 안 드시는 분들도 수제 생강 맥주나 코코넛 워터를 마시며 이 사교적인 분위기에 충분히 어울릴 수 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스틸펜 밴드의 연주와 함께 건배하는 전통에 참여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인트 루시아의 진정한 영혼을 맛보는 방법입니다. 세인트 루시아를 말하면서 음악과 춤을 빼놓을 수는 없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소카, 칼립소, 레게의 중독성 있는 리듬이 바람을 타고 들려올 겁니다. 음악이 격식 있는 행사에만 쓰이는 다른 곳들과 달리 이곳의 음악은 시장, 해변, 주방, 그리고 별빛 아래 저녁 모임 등 일상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해질녘, 카스트리스 시장을 산책하다가 현지 밴드의 연주에 맞춰 시작된 즉흥적인 거리 춤판에 휩쓸렸다는 여행객들의 이야기는 아주 흔합니다. 세인트 루시아에 구경꾼이란 없습니다. 너무 오래 가만히 서 있으면 누군가 다가와 같이 춤추자고 손을 내밀고 스텝을 가르쳐주며 순식간에 축제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 없이 음악에 몸을 맡기는 자유를 되찾을 기회입니다. 춤에 자신이 있든 없든 완벽함보다 참여하는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를 만나게 될 거예요. 수세기 전 프랑스 정착민들이 가져온 콰드릴 같은 전통춤도 여전히 전수되고 있으며 카니발 기간에는 화려한 장식과 깃털로 꾸민 무용수들이 거리에서 몸짓으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저 지켜만 보더라도 어느새 미소를 지으며 발을 까닥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파티를 좋아하신다면 세인트 루시아의 축제는 1년 내내 즐거움을 선사할 겁니다. 가장 큰 행사는 매년 7월에 열리는 카니발인데 섬 전체가 색채와 음악, 춤으로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 몇 달에 걸쳐 만든 화려한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에 참여하죠. 스틸펜, 경연대회, 칼립소 공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블록 파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세인트 루시아 사람들에게 카니발은 단순한 파티 이상입니다. 친구들과 다시 만나고 조상을 기리며 창의성을 뽐내는 시간이죠. 어르신들은 식민지 직원회에서 카니발이 금지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며 오늘날의 이 축제를 자유와 회복의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여깁니다. 5월에는 재즈 앤 아트 페스티벌이 열려 세인트 루시아를 세계적인 무대로 탈바꿈시킵니다. 따뜻한 밤, 파도 소리와 향기로운 꽃내음을 맡으며 별빛 아래서 재즈와 소울 리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북적이는 인파가 좋든 조용한 구석이 좋든 여러분을 위한 자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식, 꽃, 독립기념일, 심지어 바다거북의 도착을 축하하는 축제들이 연중 계속됩니다.
언제 방문하시든 현지 잔치에 초대받거나 마을 축제에 환영받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조언 하나 드릴게요. 세인트루시아에서 현금을 챙기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호텔이나 큰 레스토랑에서는 카드를 받지만 관광 중심지를 벗어난 대부분의 일상적인 거래는 여전히 현금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안슬라레이의 현지 시장, 가족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부두에서 갓 잡은 생선을 파는 어부들, 그리고 그로스 아일렛의 활기찬 금요일 밤 거리 파티는 모두 현금만 받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도 동카리브 달러로 요금을 내야 하죠. 미국 달러도 가끔 받긴 하지만 환율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알록달록한 현지 지폐를 만지고 과일 가게에서 기분 좋게 흥정을 하거나 멋진 연주를 해준 음악객에 팁을 건네는 것에는 나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공항이나 카스트리스 시내에서 미리 환전을 하고 소액 지폐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내에는 현금 인출기가 많지만 시골 지역은 드물고 폭풍이나 공휴일에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조금 느리고 인간적인 이 방식에 적응하는 것도 세인트루시아 여행의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인트루시아는 단순히 사진 찍기 좋은 여행지 그 이상입니다. 화산 머드탕부터 희귀한 앵무새, 거리의 춤과 독특한 법률까지 이 작은 섬은 생명력과 이야기, 반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고 여성이 이끌어가며 가족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방문객과 현지인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축제를 즐기는 곳이죠. 여행을 계획 중이시든 아니면 그저 세상이 궁금해서 오셨든 세인트루시아는 우리에게 회복력과 공동체 그리고 기쁨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배울 것은 늘 있고 경험할 것은 더 많으며 감사해야 할 일들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이 섬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